올 들어 최강의 한파가 불어닥친 가운데 전라와 충청, 제주 지역에서는 눈폭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역 군부대 장병들은 긴급 제설 작업을 실시하며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올해 군 급식이 더 맛있고 건강하게 바뀝니다. 장병 1인당 급식비가 7,334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장병 선호도에 맞춰 광어와 탕수육 등 메뉴를 추가하고 채소 급식량도 10% 늘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군사협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아크 부대가 파병 5주년을 맞았습니다. 파병국 가운데 최고의 롤모델로 자리 잡으며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요즘 정말 춥습니다. 최강 한파 속에 전라와 충청, 제주 지역에 눈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네, 특히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폭설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 지역 장병들이 긴급히 투입돼 제설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윤현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도 광주의 한 마을. 최강 한파에 폭설까지 겹쳐 비닐하우스 농가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눈의 왕국을 연상케 합니다. 25일 현재까지 이 지역 일대에 내린 적설량은 21.5cm로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울릉도 102, 전북 정읍 36.5, 충남 서천 35, 전남 장성 29, 제주도는 25cm 등 순입니다. 과일하우스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농민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 육군 31사단은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제설 작업이 시급한 지역에 병력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눈삽과 밀대를 이용해 쉴 새 없이 눈을 퍼나르며 구슬땀을 흘립니다. 우리 손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지역 사단, 우리 31사단 군인 아저씨들이 와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진짜 감사하네요. 고맙습니다. 31사단 장병들은 농민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자 이곳에서 대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1사단 장병들은 지역 주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곁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육군 35사단도 눈이 소강 상태를 보이자 제설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전북 정읍과 부원, 김제 등 지역에 군장병 400여 명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장병들은 폭설로 고립된 마을에 진입로를 열고 폭설로 주저앉은 비닐하우스 제거 작업은 물론 붕괴 위험이 있는 비닐하우스 위에 쌓인 눈을 신속하게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해주시니까 저는 이제 보기도 좋고 아무튼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첫째로 저희가 독거노인 주거 지역에서도 제설 작전을 펼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힘이 돼줬습니다. 지역에 있는 이제 군인으로서 지역 주민과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이제 국민을 지키는 이제 국군의 사명에도 또한 포함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제설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설 작전을 하면서 주변 어르신들과 지나다니면서 인사도 주고받고 해가지고 또 많은 격려도 해주셔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보람차게 이번 제설 작전에 임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민을 위한 일에 발벗고 나선 군장병들. 폭설 피해 지역 부대들은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병력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네, 올해부터는 우리 장병들 식탁에 광어와 팝콘형 치킨, 탕수육 등이 올라갑니다. 또 건강에 좋은 오이나 호박, 버섯과 감자 등 모든 채소의 급식량을 지난해 대비 10%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신세대 장병들의 선호를 반영해 맛과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장병 1명당 하루 급식비를 지난해 대비 144원 증액한 7,334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팝콘형 치킨과 탕수육이 한 해 4번 제공되고 광어도 2차례 급식합니다. 1년에 3번 급식하던 한우갈비와 삼계탕은 4번으로 늘리고 고등어와 낙지, 전복 등도 각각 한 차례씩 더 제공합니다. 또 오이와 호박, 버섯, 감자 등 모든 채소의 급식량을 지난해 대비 10% 늘려 장병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후식은 가공식품인 주스류를 줄이는 대신 국내 과일 농가 지원과 장병 건강 증진을 위해 신선한 국산 제철 과일의 급식 횟수를 늘렸습니다. 장병의 선호도를 반영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합니다.
종류별로 한 개 업체의 주스만 급식하던 것을 선택 계약 제도를 시험 적용해 장병이 직접 선택한 주스가 급식될 수 있도록 하고, 군인공제회와 수의계약으로 조달하던 두부와 콩나물을 공개경쟁계약으로 전환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격오지와 전방 소규모 취사장까지 민간조리원 채용을 확대해 올해 46명을 추가로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식자재가 각 부대까지 보다 신선하고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게 올해 상반기 안에 자운대에 충청권 군급식유통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다음 달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3국의 합참의장 회의를 다음 달 개최하기 위해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며, 회의는 현 상황을 고려해 화상회의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미일 군 당국 간의 공조 방안과 긴밀한 대북 정보 공유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이버 경보를 정상에서 관심으로 한 단계 격상하면서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도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래부는 최근 해킹 메일이 집중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4차 핵실험과 관련한 우리의 대응 전략을 염탐하고 후속 도발을 준비하려는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도발에 대비해 국가,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상용 메일 사용을 차단하고 국가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점검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래부는 국민도 사이버 테러에 대비해 개인 PC나 스마트폰에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의심스러운 메일을 열어보지 않는 등 보안 관리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육군수도방위사령부가 경찰, 소방과 합동으로 대테러 통합훈련을 했습니다. 또 각 기관은 공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해 테러와 재난에 대응하는 공동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건물에서 인질극이 발생한 상황. 인질범과의 협상이 무의로 돌아가고 진압 명령이 떨어집니다. 건물 상공에 진입한 헬기에서 대원들이 로프를 이용해 옥상으로 내려섭니다. 창문을 폭파한 뒤 고개에 가까운 레펠 기술을 이용해 건물로 진입합니다. 순식간에 테러범을 사살하고 인질을 무사히 구출합니다. 곧이어 화재가 발생한 상황. 119 특수구조단이 헬기로 부상자를 구조합니다. 도주하는 테러범의 차량을 경찰 특공대 특수 차량이 막아서고 경찰견을 투입해 제압합니다. 22일 경찰 특공대 훈련장에서 육군 수방사와 경찰, 소방이 함께 펼친 합동 테러 대응 훈련입니다. 그동안 일반 테러는 경찰이, 재난은 소방이, 적의 도발은 군이 주도해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도 서울에서 이러한 양상이 발생할 때는 경찰, 소방, 군이 초동조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에 앞서 수방사와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테러와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자간 공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체결로 각 기관은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시스템에서 벗어나 국가 주요 시설 등 테러 우려 시설에 대한 공동 작전 수행과 정보 공유를 통해 24시간 감시망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서북도 서방위사령부는 서해 최전방 백령도에서 합동작전 수행 태세를 불시에 점검했습니다. 적의 기습 도발을 조기에 섬멸하기 위해 병력과 장비를 실제로 투입하는 절차를 집중 확인했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서북도 서방위사령부가 백령도에서 적의 기습 도발 상황을 부여해 병력과 장비가 실기동하는 합동작전 수행 태세를 불시 점검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해병대 6여단을 중심으로 육군의 헬기와 해군 함정이 투입돼 해상 및 공중에서 적을 조기에 경멸하는 상황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여된 상황은 적이 대청도와 서청도를 기습, 일부 지역을 점거한 상황. 이에 6여단 장병들은 대청도와 서청도에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와 UH-60 기동 헬기, 코브라 공격 헬기, 고속 단정 등을 해상과 공중으로부터 신속하게 투입해 적을 경멸했습니다.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를 작전 지휘하는 서방사는 백령도를 포함한 서북 5개 도서에 방어를 전담하는 작전사령부입니다. 서방사는 그동안 적 기습 강점과 무인기 도발 등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도발들을 추정해 현장 전력과 합동 전력을 통합한 훈련을 반복 숙달해왔습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적이 두 번 안 되면 적의 심장에 한 발 방아쇠를 던지겠습니다. 해병대 유교단은 이날 대공 상황을 가정한 적기 추적과 발칸 사격 훈련도 병행 실시했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아크 부대가 파병 5주년을 맞았습니다. 아크 부대는 군사 협력 차원에서 파병돼 대한민국과 국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규민아데이의 보도입니다. 가상의 테러범이 건물을 점거한 상황. 내부로 은밀히 진입한 대테러 요원들이 테러범을 추격, 소탕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아크 부대의 훈련 모습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요청으로 국군 최초로 군사 협력 차원에서 파병된 아크 부대가 파병 5주년을 맞았습니다. 아크 부대는 기존 평화유지군 파병 등과는 달리 비분쟁 지역에서 군사 협력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육군 특전사를 주축으로 해군 특수전단 요원과 지원부대 등 최정예 요원으로 구성돼 아랍에미리트 특수전부대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연합훈련을 실시해 작전 능력 배양과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의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시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도 수행합니다. 아크 부대는 성공적인 파병 활동으로 우리나라와 군의 위상을 드높이며 아랍에미리트에 주둔한 파병 부대 중 최고의 롤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이래 유해군 특수전 수행 능력 향상과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최강의 특전 용사로서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겠습니다. 2011년 파병된 이래로 현재 10진이 임무 수행하고 있는 아크 부대는 앞으로도 선진 파병 부대의 명성을 더욱 드높일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인아입니다. 한미동맹 63주년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카투사 편. 오늘은 적 도발 시 즉각 타격할 수 있도록 사격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신병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네, 혹한 속에서 명사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카투사 신병들의 모습 함께 보시죠. 교육생들이 KTA에 입교한 지도 어느덧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데요. 이곳 교육생들은 앞으로 수료 후 어떤 임무들을 하게 될까? So the main duties of the Katusas is obviously to work side by side with the United States Army. There's about 15 different areas that they could go on to name some of them: combat, communications, military, police, all those duties. They're primarily, obviously, diplomats for the South Korean Army. They're translators at one point or another whenever necessary. They participate in all the major events and exercises from company all the way to battalion, brigade level in theater-based exercises. 1, 2소대 교육생들은 첫 주차에 사격을 실시합니다. 교관은 먼저 정확한 소총 파지법과 사격 요령을 교육합니다. Ensure I have a good sight picture, and then I'm going to rotate from safe to semi and squeeze the trigger to see if the weapon will fire. Any questions? 육군 훈련소에서는 K2 소총으로 사격을 했지만 KTA에서는 M4 소총을 사용합니다. 아직 안 써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M4가 이제 접용점이 K2의 경우에는 붙이고 있었는데 좀 떨어뜨리는 거 하는 것 같습니다. 무게는 K2가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M4 소총은 2.8kg의 무게로 K2보다는 조금 가볍고 최대 사거리는 3,600m에 달합니다. 교관의 설명을 듣는 교육생들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데요. That answer your question? Well, my question was more about, to me it seems like the shot group, the center mass of the shot group would be 6.5 clicks. Okay. And there's no 0.5 clicks. 6.5, did you go up or did you go down? Up. If you're at 6.49, did you go up or did you go down? Down. 휴식 시간. 이곳에선 쉬는 시간마다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교육생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며칠 뒤 있을 체력 테스트에 대비해 수시로 연습하는 건데 자발적인 모습이 대견한 듯 교관들도 몸소 시범을 보이며 자신들의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You guys are going like this. You guys like doing this. So we're going to make 22 real strong. Just go like 22 this. say he needs help with his push-up.
이론 교육 후에는 버블짐에 모여 사격 자세를 연습합니다. 카투사들을 스마트 병사라고 부르는 리바스 선임교관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전장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바른 사격 방법을 알려줍니다. You just have to pull it about an inch, and it'll reset. You see that? 1, 2. You see that? Yes, sir. 교육생들은 올바른 자세를 익히며 사격에 자신감을 갖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교관님들이 대체로 특히 미군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서 실제로 전 상황 경험해본 분들이어서 그런지 훨씬 수업에 나오는 내용도 뭔가 현실감이 많이 있고 훨씬 좀 실용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이제 교육생들이 개인화기의 조준점과 나의 눈을 일치시키는 0점 사격을 하는데요. 교육생들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맴돕니다. Secure your first firearm magazine. Hold it up, hold it up. Lock and load. 처음부터 탄착군이 목표물에 형성되진 않지만 3번의 0점 사격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고 M4 소총으로 사격을 해본 교육생들은 앞으로 있을 기록 사격에 대한 자신감을 키웁니다. 총을 쏜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이제 뭐 무서운 감도 있었지만 또 이제 쏴보니까 약간 이제 군인다운 느낌도 좀 들고 좀 만족스러워요. 다른 훈련생들은 이제 못 만든 총이니까 M4 만져봤다 이렇게만 해도 솔직히 자랑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이렇게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격 훈련이 좀 어려웠었는데 점수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웃음기를 지운 채 사선에 선 교관들. 일발필중으로 적을 제압하기 위한 기록 사격이 시작된다. 전투 식량을 처음 접한 카투사 교육생들의 식사 시간을 소개합니다. 네, M4 소총은 저도 아직 쏴본 적이 없는데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저도 궁금하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다시 보는 국방뉴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960년대와 90년대 소식들 준비했는데요. 네, 1.11 무장공비 침투 사건과 걸프 전쟁 관련 소식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북악산을 통과하여 사하문에 침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무장공비들은 세검정 마루턱에서 경찰에 발견되자 기관단총과 수류탄으로 민가와 버스에까지 무차별 공격을 가하여 그들의 호전적이고도 야만적인 본성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급보에 접하여 긴급 출동한 군경 수색대는 물샐 틈 없는 소경계망을 펴면서 헬리콥터까지 동원, 입체적인 작전으로 도주하는 일당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리하여 공비들이 나타났던 21일 새벽 사하문에서 한 명의 공비를 사살한 것을 필두로 해서 22일 북악산 일대에서 4명 사살, 1명 생포, 23일 북악산에서 1명 사살, 24일 노고산, 포천남방, 도봉산, 문산 동북방 일대에서 10명을 사살하고 25일 법원리, 파주, 양주 등지에서 4명 사살, 26일에는 노고산 북방, 임진강, 법원리 북방 등지에서 3명을 사살함으로써 31일 현재 사살 26명, 생포 1명의 전과를 올렸습니다. 잔당의 완전 섬멸도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괴뢰 괴수 김일성이 잠꼬대처럼 되뇌이던 소위 1970년대의 무력 척화 통일의 야망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를 우리는 실력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걸프 전쟁이 페르시아만에서 발발했습니다. 유엔이 설정한 이라크의 쿠웨이트 철수 시한이 지난 1월 17일 02시 30분 바그다드에 대한 미군 공군기의 야간 기습 공격이 개시됐습니다. 전쟁이 시작됨에 따라 중동 지역의 미군 작전의 이름이 사막의 방패에서 사막의 폭풍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최초 공격을 개시한 이후에 공격 제대는 미국, 영국, 사우디, 쿠웨이트의 공군기 F-15, F-111, F-117 등 최신의 전폭기가 주도가 돼서
이라크의 각종 전략 목표에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라크 측은 부분적인 방공포, 지대공 미사일로 응전을 했습니다. 공습으로 인해 이라크는 전쟁 지도본부, 핵 및 화학시설, 공군 및 미사일 기지, 발전소 등과 사담 후세인 대통령의 궁전 등이 파괴되었습니다. 네, 올 들어 최강의 한파와 함께 눈폭탄으로 힘든 지역도 많은데요. 지역 군부대 장병들은 긴급 제설 작업에 나서며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며 힘들수록 어려움을 나누는 것도 우리 군의 임무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